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월급이 다 사라지겠다라고 뭐 직장인들 멘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그 무게가 점점 커지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뭐 미국이 금리를 0.75% 올리는데 한국은 고작 0.25% 인상해서 인상폭이 매우 적은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을 진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크죠. 이제는 기준금리가 0.25% 오른다고 시중금리가 0.25% 오르는 게 아니죠. 0.25 올랐지만 시중에서는 0.5%, 0.78% 오르는 게 현실입니다. 뭐 많이 우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기준금리 오른 게 그냥 시장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죠. 시간 간격을 두고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올 하반기 기준금리 회의에서 두 차례 더 오를 겁니다. 뭐 최소로 봤을 때 최소로 보는 거죠. 저는 이제 좀 더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못해도 연말에 4.0은 돼야 된다라고 4.0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한국은행이 자연스레 할 리도 없고, 뭐 정말 최악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두 번 0.5, 0.5에서 연말에 3.5를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일 거예요. 근데 그 0.5%도 안 날 가능성이 크죠. 그냥 0.25%씩 올려서 연말에 3.0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상 최초 5회 연속, 6회 연속이 되겠죠. 6회 연속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일까요? 2022년 연말이니까 끝이겠죠. 근데 2023년 되면요, 또 올릴 겁니다. 왜냐? 미국이 4%가 되고 한국이 3%가 되면 한미금 역전이 1%면 그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중에 미국이 한 번 쉬거나 아니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 올리는 베이직 스텝을 할 때 한국이 뭐 그때 빅스텝을 하든 뭐 더 올리든 더 가파르게 올려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뭐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빚을 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해서 6차례 금리 인상이 있고 또 내년에 또 계속 오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올해는 끝이 아닌 거죠. 뭐 올 연초하고 비교해서 지금은 뭐 0.5, 0.75에서 2.5까지 갔죠. 어떻습니까? 거의 한 3배가량이 오른 거잖아요. 이자 부담이. 뭐 연말 되면 3.0, 내년 되면 한 3.5, 4.0, 3.0, 4.5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 연말에 뭐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최상단이 그냥 8% 찍는 거잖아요. 내년 되면요, 상단금리가 그냥 10% 찍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인 거죠. 게다가 가상금리를 생각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9월달 되고 10월달 되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의 하단금리가 한 5.5%, 6%, 여기에서 상단금리가 8%가 되겠죠. 6에서 8% 된단 말이죠. 그럼 내년 되면요, 이게 뭐 7.5에서 1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다? 과거에 1에서 10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뭐 천점 만점으로 하면 1000점에서 900점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라는 거죠. 그보다 아래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상금리 계속 붙이는 거죠. 남들은 6%, 7%의 대출 이자 내는데 나만 12%, 14%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2배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시용도 때문에. 빚의 규모 때문에. 뭐 대출 감정, 부동산 담보금액, 감정금액 재산 정해가지고 기존에 냈던 대출이 과하다라고 판단되면 일정 금액을 내놓으라고 얘기하겠죠. 정말로 그걸 상환받기 위한 은행의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금리를, 가상금리를 먹이기 위한 은행들의 영업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연끌한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서 동원합니까? 못하죠.
못하면 너 가산금리 플러스 3% 플러스 4% 이러면 그냥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지금 4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도 죽겠는데 점점 더 올라가면 그냥 답이 없는 거죠.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연끌한 사람들. 뭐 후배 직원들 월급 얼마 받는지 대략은 알잖아요. 뭐 30대 중후반 뭐 자기 월급 한 300만원 조금 안 되는 혹은 조금 넘는 수준. 와이프도 한 그 정도 수준. 둘이 합쳐가지고 실수령에 그래 한 600만원 조금 넘겠죠. 근데 빌린 돈 얼마? 5억. 집을 샀다는 거죠. 5억 주고 집을 샀는데 이자가 뭐 한 3%쯤 됐대요. 그래서 한 120만원 냈대요. 이자를. 지금 얼마 낸다? 지금은요 200만원 내죠. 200만원. 120만원 이자 내던 거 지금 200만원 내요. 근데 내는데 얼마 내겠습니까? 얼마 낼까요? 내년에 300만원은 그냥 내는 거죠. 어쩌면 30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 낼 수도 있고요. 더 심해져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냥 미치는 거죠. 답이 나옵니까? 답 안 나옵니다. 그럼 그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전세 주고 나와야죠. 그래야 빚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그 집이 8억이라서 5억은 전세 5억은 대출 내고 3억은 자기 돈으로 들어갔대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전세를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세금 계속 떨어지는 이 판국에. 뭐 어쩌면 뭐 한 6억 받을 수 있겠습니까? 5억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6억 받는다고 쳐보자고요. 6억 받으면 그래 빚 5억 갚고요. 남는 1억 가지고 나와가지고 보증금 있는 월세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억에 대한 이자는 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전세를 5억 받을 수 있으면 이제 빚 다 갚고 나면 끝이죠. 그럼 더 이상 뭐 가지고 있는 돈 없이 나와가지고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1가구 1주택으로서 한 집 하나를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을 무리하게 세 채, 네 채, 다채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는 거죠. 제 주변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출 금액이 9억인 사람도 있습니다. 9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자산 가치는 플러스 2억이라고 하는데 불과 2년 전만 해도 자산 가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었답니다. 그냥 부동산에 모험을 걸었다는 거죠.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괜찮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사실 드는 거죠.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절대 삶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기준금리 4번 인상으로 직장인들이 멘붕이 다라는데 월급이 다 사라지겠네? 맞는 얘기죠. 월급 300만원 받는데 350만원 받는데 이자로 다 내겠네. 부동산 원리금으로 다 갖다 바쳐야겠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월급이 다 사라진다. 부동산 원리금 갚느라고 월급을 다 놓아야 된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죠. 점점 더 이웃나라 일본처럼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코인 런치다 그래서 500원짜리 한국 돈으로 5,000원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뭐 요즘은 밥값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만원짜리 찾기도 힘들죠. 뭐 웬만하게 12,000원, 뭐 14,000원. 에이 설마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가서 좀 괜찮은 메뉴를 고르면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겁나서 답이 안 나오죠. 도시락 싸서 다녀야 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더 냉정하게 따져보고 움직여야 될 판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삶이 뒤집어집니다. 뭐 이미 많은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닙니다. 왜? 밥값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이 점점 더 빡빡해지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함부로 빚내서 안 되겠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